in one of the field laboratories in the country 미국 병원에서는 이렇게 측정을 해요. 자, 치매 환자들을 대해서. Dr. Roy Holzer has studied. The square that she's walking on is actually an instrumented walkway, which helps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walking patterns. Not only tells us how fast she's walking, it also tells us how big the stride lengths are, how far apart the feet are, and also this interesting concept called variability, which is that each stride is not exactly the same, and that difference between strides also contains a lot of information. 자, 이게 이제 요거 프린트한 겁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을 잘 보세요. 자, 술 먹은 날 어때요? 다음 날 보면은 저 마찬가지로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띵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걷는 속도가 첫 번째 바뀌어요. 걸음걸이가 바뀌어요. 그리고 엉덩이 밸런스가 깨져요. 100%입니다. 근데 우리가 걷는 속도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하반신마비, 뇌 이제 운동수질지, 소뇌 쪽에 문제가 생긴 사람, 그다음에 파킨슨,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걷다 보면은 야 발이 안 떨어져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동 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처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게 두 번째. 권투 선수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손이 이렇게 잖아요. 이건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거를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손을 가만히 있고 발만 이렇게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다가 개걸음처럼 다 치매입니다. 치매. 이제부터 걷는 횡단보도를 잘 봐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 속도도 이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천천히 갔다가 그 다음에 좌우로 막 흔들 경도인지 장애예요.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안색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눈빛도 흐려지고요. 그러면 몸에 무리가 있는 건데 또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 잦은 건 이것도 이상 신호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걷는 속도만 봐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인 신체 활동인 걷기. 그런데 걷는 속도가 느린 놈이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느리게 걷는 그룹이 보통 속도로 걷는 그룹에 비해서 노인 인지 기능 평가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한마디로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근력뿐 아니라 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치매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센서까지 개발됐습니다. 미국 MIT 연구진이 개발한 이 벽걸이형 센서 99%의 정확도로 사용자의 보행 속도. 그래서 이 벽에다 이렇게 실내 운동하는 거하고 밖에서 걷는 속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서 걷는 거는 치매와 전혀 무관해요. 선용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 속도로 걷는 방법은 딱 외부에서 아무 장애 없이 자기의 인지 기능을 전혀 관계없이 의식적인 거에 관계없이 걷는 거는 외부에서 걷는 거다.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게끔 해줘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우리가 모양이 딱딱딱딱 속도가 나오죠. 근데 경도인지 장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걷는 속도가 가다가 이렇게 개구름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거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제 걷는 거에 대한 스피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m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0cm를 기준으로 해요. 나이가 40세가 넘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100cm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평소 걸음이. 그래서 그게 80cm냐, 60cm냐, 40cm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 의하면요, 1m 밑에 위에 60cm, 40cm인데 중요한 거는 1m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걷는 속도가, 즉 외형적 부상 없는 사람이 1m 안으로 들어온다. 이건 뇌에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언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3개월 이상.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내가 10cm를 걷는지 줄어드는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 속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시영 박사님이 그래요. 야, 밥 먹으러 가면 맨 뒤에 와. 그럼 나는 그럼 치매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근데 이 양반이 가끔 까먹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 선생님 좀 의식적으로 빨리 좀 걸으세요. 의식적으로. 연구원으로 밥 먹으러 가면은 말하다 보면 맨 뒤에 있어요. 선생님 좀 일찍 가시죠. 이제부터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양반이.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60cm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100% 치매다. 100%. 60cm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1초에. 그럼 이거는 입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60cm 기준, 특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80cm를 기준으로 해요. 80cm 이하로 떨어진다. 그거는 뇌에 3개월 동안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얼른 병원에 가서 치매와 관련 검사를 하고 아니면 다른 기능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걷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40대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대부터. 그래서 40대부터 워킹 스피드가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변화를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니 옆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본인이 측정을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여러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상식입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암, 심장병 사망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천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방법이 있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예. 이 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예. 근데 걸을 때는 100개가 넘는 관절과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100개 넘는 뇌 영역이 활발해지겠죠. 실제로 미국 연구에서요, 일주일에 10km 이상 걷는 노인들은 25%만 치매나 기억력 때문에 안 했지만 별로 걷지 않는 노인들은 44%, 무려 1.7배 더 많이 치매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걷기가 훌륭한 뇌 운동인 건 분명한데 네.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걸으면 근육과는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약속해서 이 앞뒤로 손뼉치면서 걷는 운동, 예.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권장되는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아주 좋은 운동이었군요. 네.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속도도 좀 궁금한데요. 빠르게 걷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천천히 느긋하게 걷는 게 좋을까요? 네, 빨리 걷는 게 살을 빼는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시는데 잘 알려졌죠. 근데 이게 심장에는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걸으면서 혈속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직접 측정해 봤는데요. 천천히 걸을 때는 별 변화가 없더니 걸음 속도를 높이자 혈속 산소 포화도가 97%에서 89%로 떨어집니다. 빨리 걸으면서 몸 안에 있던 산소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건데요. 이번엔 걷는 속도가 심장과 혈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시속 5.4km 정도의
약간 빠른 속도로 걷겠는데요. 차이는데 걸을만해요. 네, 시간이 지나자 심장 마감이 큰 폭으로 변했습니다. 분당 80회 뛰던 심장이 150배로 빨라졌고요. 131원 혈압은 17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걷는 속도는 심장병 사망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국 렉서드가 연구한 결과 빠르게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리 걷는 게 살도 빠지지만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심장병 사망률도 낮춘다는 건데 예. 이게 단순히 심장병만 아니라 암 예방 효과에도 차이를 줬습니다.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 걷는 사람이 예. 걷지 않는 사람보다 암 예방이 되는 게 확인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걷게 이렇게 하잖아요. 걷기를 이렇게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세혈관의 발달입니다. 근육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펌핑 작용에 의해서 뇌에 혈액을 많이 펌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펌핑하면은 샤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소위 씻겨 나가는 거죠. 프라그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걷기를 하면은 큰 동작을 하라는 거예요. 뭐 박수를 치거나 뭐 기타 아니면 뭐 소나무 뒤에 이렇게 쿵쿵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폭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할 때에 특히 우리 소위 파워워킹, 그다음에 노르딕 워킹 이 동작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 또 하나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가 얘기했듯이 걷기만큼 지금 연구에 의하면은 경도인지장애 즉 MCI를 활발하게 상승시키는데 좋다는 거예요. 다른 운동은 아직 없어요. 연구 결과.